청소년기의 친구는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여학생을 쫓아다녔는지 뭐 이런 비리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우리 80년대 초반에 그런 덕동기를 함께했던, 그래서 동료의식과 어떤 오랫동안의 특한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 대표로 인터파크의 이기영 회장이 자리에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로서 삶을 살면서 어떤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서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를 대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민 의원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와의 인연은 화학공과대학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고 있던 사람을 변화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부르셨던 당시 아주대학교 총장이셨던 김동연 의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낙관과 희망을 중심에 두고, 하지만 걱정과 주저함도 조금은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낙관과 희망의 근원은 아주대학교가 퍼스트 무버의 DNA를 가진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여러 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학위제, 국제학부, 전공선택, 자율권부여 등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대학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는 데 익숙한 곳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첫 시도는 김동연 전 총장이 시작한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단지 선언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점을 따는 파란학기제. 이 파란학기제는 최근에 대학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나 그리고 MIT 등에서 이미 프로젝트 과목이라는 형식으로 역시 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주대가 처음으로 시도했고 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원이 최근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의 대학생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After U 프로그램도 아주대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이 건물, 이 종합관입니다. 바로 D 건물이 다산관입니다. 우리 아주대가 다산 정약용의 삶의 궤적에 영향받는 곳이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다산은 전 세계를 통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데 일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어문, 역사, 지리, 과학, 의학, 예술 등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저수를 남긴 박학의 학자였습니다. 조선의 아르키메데스였습니다. 유교 문화 아래서 꽃을 피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다산은 21세기 융복합 시대, 연결의 시대에 다시 조명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이라는 표현은 마치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강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연결은 각각의 요소들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좀 소프트한 느낌이죠. 저는 다가올 미래가 이런 구성 요소들의 독자성이 존중받으면서도 협력하는 연결의 시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아주대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조금의 걱정과 주저함도 가지고 있어서 다산 정약용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연결의 시대에 대학도 고유의 학문 연구와 교육의 기능뿐 아니라 상이한 분야의 충돌과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아주대가 가지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트랙 레코드가 이 변화의 시대에 또 새롭게 빠르게 작동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인이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고 그게 가능할 거라는 낙관과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을 이뤄낸 동인으로 교육률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의 우리 교육은 마치 퍼즐의 피스같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잘 길러내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를 강타한 디지털 혁명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머물렀지만 어느새 실물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실체가 오리무중이던 인공지능은 이제 무인 자동차나 스마트 공장처럼 만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상세계와 실물세계의 이런 결합은
그 모양과 추세가 거대해져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실체 없는 수사라거나 과장이라는 냉수적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연결이 경제적인 생산성 증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닥친 현실입니다. 일자리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시장, 이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교육의 함의까지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연결된 세상에 협력하는 지성을 길러내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단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작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대학이라는 전통적인 지식 전수 체계 하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지식 전수형 교육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전수형 교육은 학생들을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만 기능하게 합니다. 예측을 넘는 나비 효과 영역에서는 무장해제시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지금 초등학생의 반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일 자기 직장에서 자신의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담당 업무가 바뀐다 하더라도 필요한 전문성을 다시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학습 능력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것은 각종 전문 지식으로 무장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 1, 2년 뒤면 옛 지식이 돼버릴 그런 지식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대학은 많이 배운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배우는 사람을 배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벗어난 내용을 학습하니 고통스럽다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니 즐겁다로 바뀌어요. 지식 창출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기존 지식은 금방 낡은 지식이 됩니다. 일자리의 탄생 소멸이 빈번합니다. 이제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움의 즐거움은 생존 전략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학이 시습지면 부럽여로하는 이제 교육의 최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성장의 자각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용에 그 살인청부학자 소녀로 나오는 마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멈췄어요. 그저 나이가 먹어갈 뿐이죠. 일상의 반복에 눌려 지나면 누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학창시절의 잔혹사가 학생들에게서 성장의 자극을 뺏어갑니다. 학생들은 쉽게 늙어서 조로합니다. 저는 우리 아직의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성장의 자각을 경험하고 학교 밖 세상으로 나가서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에 맞닥뜨려서도 아주대에서 터득한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아주대 구성원들이 학문 분야 간의 견고한 벽을 넘나들며 공동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줄줄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연결된 세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산업 난제 해결에 기여하며 우리 대학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대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핵심 가치는 부동의 가치입니다만 말씀드린 새로운 목표를 위해 교육 과정과 연구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바꿔가고자 합니다. 유쾌한 반란 시즌2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여왔던 변화를 마다 안 하는 DNA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내빈께서도 따뜻한 배려와 매서운 비판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틈틈이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 총장님,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저는 지난 부총리 취임하기 전에 2년 반 정도 바로 이곳에서
우리 아주대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의 그 청춘의 바다에 빠져보기 위해서 학생들과 많은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땀과 열정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임 박 총장님 취임식에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오늘 아주대의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업무상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특히 외국의 정상들과 또 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나 이 재무장관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정상을 한 15분 정도 만났고요. 그 밖에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났던 정상은 물론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부총리를 취임하기 전에는 대통령을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그 실장 수석들과 한 40분 정도 팀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제게 몇 마디 지나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주 얘기했습니다. 뜻밖이죠? 대통령께서 제게 아주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왔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아주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신 박 총장님이 말씀하신 발언할 기제 앱스토리 프로그램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주대가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저는 워싱턴을 갔습니다. IMF와 월드뱅크 초회가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 자격으로 1년에 2번씩 가는 회의입니다. 간 김에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만났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무누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둘이서 두 차례 걸쳐 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전화 통화만 있었지만 그때 얼굴이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하고 그 만나는 중에 저희 간부들이 미국 재무성과 저의 관계, 또 미국 재무장관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대수를 많이 낮추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미국 재무성과 재무장관이 제게 이제까지 없던 엄청난 환대를 하셨습니다. 회의 장소가 IMF 사무실이었는데 2m 넘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제가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한 국기가 IMF에는 있을 리가 없고 아마 미국 재무성에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신 기자들을 대기시켜놨고 전례 없이 차관 전원을 매석을 시켰더라고요. 미국 재무맥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본격적인 그 비즈니스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오프닝으로 가져온 환담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무누친 장관이 꺼낸 첫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대의 FTA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아주대 얘기를 하면서 그 FTA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주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차관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와 같은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필경 그 미국 재무장관은 일부라도 공부를 하면서 아주대와 또 아주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아주대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중국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카운터파트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수장인 그쪽 타이틀은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중국의 모든 경제 부처를 통할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저하고 따로 단독 회담을 하고 한 10개 부처와 함께 3시간 반여 회담을 했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저녁 자리에서 제게 또 회담 전에 했던 모두 미팅 자리에서 역시 아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대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주대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에 대해서 프라우드 오브 할 적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아까 우리 박 총장님께서 취임자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한층 더 보양시키고 우리 아주대를 발전시키고 우리 아주인을 한데 묻기 위해서 오늘 박 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십니다. 저로서는 특히 뜻깊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적에 우리 박형주 총장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 총장님은 당시에 포스트에 계셨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공하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석학이십니다. 모셔오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들였고 제가 직접 만나서도 꼭 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총장님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중에 제가 그분을 모셔온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지 또 절차는 건너뛰었으면 모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우리 아주대 이사회에서는 우리 정관까지 고쳐가면서 처음으로 석좌 교수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모셔온 아주대 석좌 1호 교수가 우리 박 총장님입니다. 또 우리 박 총장님은 훌륭한 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리더십과 또 기획력, 또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수학자 대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하시고 관리하시고 발전시킨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학자로서 또 훌륭한 리더로서 모셔왔던 제가 있을 때 운 좋게 모셔왔던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우리 16대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우리 아주대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아주인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총장님을 성원하고 후원하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총장이라는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아마 힘드신 상황 아까 다산정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주저와 약간의 근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격려해주고 한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8개월 전에 아주대 총장을 떠나면서 과분하게도 성호관 잔디밭에서 우리 아주인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임사는 하지만 이임에 지음하는 말씀을 간단히 하면서 아주대를 떠나더라도 아주인으로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주대를 떠난 지 8개월 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지난 8개월 동안에 저는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총장님, 총장님 하시는 일과 또 우리 아주대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아주인으로서 계속해서 남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 우리 총장님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든든한 후원자로서 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총장을 맡는 우리 아주대를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저도 아주인으로서 우리 총장님과 함께 우리 아주대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주대의 젊은 학생들 또 아주대에 들어올 미래의 우리 아주대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한 축사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회장님은 박형주 신임 총장님의 서울대 물리학과 파리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서 두 분이 함께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기영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나이가 회장 정도 되십니까? 저는 박형주 박사가 총장 나이로 보이진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근데 어느덧 이렇게 82년에 대학을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 분은 약간 둘 다 좀 젊어 보여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에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박형주 박사가 이 학문적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그 관리하거나 기획하는 그런 능력이 그 대학교 때부터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취임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대학 시절의 모습,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더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그리고 지향점 이런 것들은 20대 이후에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대학 총장의 역할은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학문과 교육을 어우러 하는 곳의 CEO라고 생각합니다. 즉 훌륭한 대학 총장이 되려면 학문에 대한 능력과 행정 능력을 둘 다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다 가지기는 거의 힘듭니다. 사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도 좋고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 사람이 훌륭한 CEO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드뭅니다. 그런데 박형주 총장은 드물게도 그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낸 걸로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대학에서 우리는 이제 학문과 사회 참여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능력과 관심을 요구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10시간 넘게 걸려서 리포트를 같이 썼는데 한두 시간 만에 끝내고 이렇게 심각한 저렇게 굉장히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형주 박사를 보면서 전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으로 천재란 저런 건가 보다 라는 냄새를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운동하는 그런 어떤 토의 자리나 이런 쪽에서 보면 또 거기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도 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 둘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형주 박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능력보다는 열정이 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주 총장이 이렇듯 공부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을 넘어서 주변과 사회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박형주 총장이 세계 수학자 대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참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저와 만나면서 이렇게 보여준 모습에서 보면 정부 관료를 만나서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사회 각층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 심지어는 저한테 지원을 받아가면서 저를 사회자로 앉히는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과 어떤 추진력을 보면서 역시 박형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 박형주 박사가 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저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학문의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히고 도전하는 그 모습, 그 어려운 두 가지를 해내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바라면서 박형주 총장의 총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